네, 이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톡 공감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표자에 해당되는 생지의 공감 메시지를 적어서 발표자에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발표가 다 끝난 후에 던져주시면 되는데 강속구를 던지셔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요 무대 위에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네, 세게 던지면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얼굴이나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노신화 선생님입니다. 노신화 선생님은 한국어 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아이가 몇 개월 됐다고 하셨죠? 8개월이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네, 아마 잠도 못 자고 이곳에 오셨을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노신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노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명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제가 잘 보이시죠? 네. 작년에도 톡소다 무대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가서 배는 작아졌는데 제 배는 작아졌지만 톡소다는 이렇게 서울시청이라는 큰 공간에서 하게 된 만큼 커졌네요. 톡소다가 이렇게 커진 것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늦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늦게라는 표현보다는 일찍 또는 제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은요, 늦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늦는 것이 꼭 그렇게 안 좋기만 한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는 몇 살에 입학을 하죠? 대학 새내기는 보통 몇 살이죠, 여러분? 네? 20살, 19살. 20살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6년이나 늦은 제 애기 소리가 네,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일반적으로 새내기들은 20살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보다 6년이나 늦은 26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만 다닌 것이 아니었고요. 회사도 함께 다녔죠. 아무래도 제가 20살의 파릇파릇한 새내기들보다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머리가 늙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교 수업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수업에 대한 이해나 습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친구들보다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학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그냥 글자로만 멈추지 않았고요. 실제 제 상황과도 연결을 지으면서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무릎을 탁탁 치면서 듣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리더십론 수업을 들었을 텐데요. 리더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류 방법은 똑개, 똑부, 멍개, 멍부로 리더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똑부는 뭘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그러면 멍부는 뭐 같아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 그럼 이 중에서 아랫사람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유형은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똑부? 똑개. 맞습니다. 똑개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는요, 정말 해야 될 일만 딱딱하게 하는 거죠. 똑똑해서 잘못된 일도 시키지 않고요. 중요하고 해야 될 일만 시킵니다. 그러면 가장 피곤한,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멍부. 맞습니다. 정말 방향 맨날 틀리고 열심히 그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른 산을 열심히 가게 하고 또 부하 직원을 잠시도 쉬게 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유형의 상사들을 다 모셔봤기 때문이죠. 제가 참 대학 수업을 재밌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20살 새내기 학생들보다 제가 학교에서 얻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그냥 무사히 졸업하고 졸업장만 따면 다행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좀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습니다. 네,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된 대학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요, 학교뿐만 아니라 출산도 상당히 늦었어요. 얼마나 늦었냐면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주변 분들이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때가 되면 생기겠죠 하면서 느긋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예, 속이 좀 탔겠죠. 맞습니다. 특히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이 저보다 먼저 아기를 낳았을 때는 많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기다린 끝에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점이 좋았냐면 기쁨의 정도가 상당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뻤고 임신 기간 내내는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17 소녀들이 지나가는 말똥만 봐도 까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임신 기간 내내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갑자기 너무 빨리 아이가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준비도 되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낸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예비 엄마로서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 7년 동안 저는요, 주변의 다양한 부모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도 많이 했고 또 각종 매체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 육아 이런 정보들을 줄 때 관심 있게 들으면서 예비 엄마로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생긴 아이니까 얼마나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러긴 한데 제가 힘들어도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짜증을 많이 낸 적도 있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이에게 또 계속해서 사랑의 표현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요, 정말 요즘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는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점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늦어진 만큼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기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요, 출산 나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몇 살에 출산을 했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낳았거든요. 39. 제 나이가 지금 40이라는 얘기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37살에 아이를 낳았고요. 올해는 당황스러운 감춰지지가 않네요. 네, 저는 37살에 아이 엄마가 되었고
올해 38살이 되었습니다. 말띠예요, 저는요. 그리고 제 아이도 말띠고 남편도 말띠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노산이죠. 네, 제 아이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노산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아이를 낳기 전에는 노산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만 갖고 있었냐면 힘들다, 일단은 엄마나 애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노산은 각종 위험이 많다. 그런 정보들을 대부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노산을 한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이제 38살이라고 하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제 또래는요. 제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육아에 활용을 하니까 육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애는 막 키워야 돼. 애는 막 키워야 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저도 초보 엄마가 되고 저희 남편도 초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애는 막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이 정도 사태까지 갔어요. 어느 날 아이가 소변을 가서 기저귀 밖으로 옷을 뺐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조금 젖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지를 갈아입히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자기야 그냥 입히자. 애는 막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잠깐 멈칫했죠. 그런가? 근데 갈아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애는 막 키워야 된다는데 이거 조금 묻었다고 바지 갈아입히면 내가 너무 과보를 하는 엄마인가?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그 고민은요 길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 해결됐습니다. 무엇 덕분이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 하나가 있거든요. 기소불욕 불시 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이 뜻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육아에 한번 딱 적용을 해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소변이 조금이라도 묻은 바지는 다시 입고 싶지 않거든요. 갈아입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오줌이 묻은 바지를 다시 입게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바로 갈아입혔고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로 설득을 했더니 남편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주 간단한 예 중에 하나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 고민,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난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되고 보니 제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 오히려 육아를 다소 쉽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늦은 나이에 엄마가 돼서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묻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힘들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늦은 나이에 엄마가 돼서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건 일찍 또는 진퇴하면서 착착 진행만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늦게 가고 또 아이 엄마가 늦게 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좀 고약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늦은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늦었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서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파란색 종이, 하늘색 종이에 펜과 종이를 잡으시고 노신화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 감동받은 점을 적어서 잠시 후에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러면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늦게 아이를 가지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좀 덜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혹시? 정말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젊은 초보 엄마들도 다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요 정말 그렇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키보드를 많이 썼지 노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건 이거 아니죠? 예. 뭐 돈받이 바꾸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체력이 많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기가 돌이 돼가는데 저희 아내는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아기를 낳았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필 당신이 늦게 나타나서 결국 제 잘못인 거죠. 혹시 다 어떻게 적으셨나요? 아직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준하 선생님께 감동받은 점, 궁금한 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적어서 잠시 후에 톡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톡 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 골라서 읽어주시면 네. 가장 정성스레 꾸겨주신 종이를 잡아주셨습니다. 방금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제 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 노래만 불러주면 어깨춤을 춰요. 정말. 네, 크게 읽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신아 선생님, 네. 노신화 선생님, 애기. 저 한국어 선생님인데 한글에 못 읽다니 부끄럽습니다. 노신아 선생님, 애기 이뻐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끝인가요? 애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이쁘지. 하나만 더 골라주시겠어요? 네. 참고로 예뻐요가 표준 말인데 여러분. 예뻐요. 이뻐요가 아니라 예뻐요라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뻐요라고 하셔도 돼요. 예, 꼭 맞는 말만 할 필요는 없죠. 국어를 전공한 연인을 만나면 맞춤법을 다 이렇게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문자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뭐뭐 틀렸어 이렇게 보내줍니다. 하나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 청춘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밝은 모습, 우렁찬 아이의 소리가 곁들여져 좋았어요. 예, 우렁찬 제 아이의 소리가 곁들여져서 좋았다고 해주셨네요. 네, 요 뽑아주신 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거, 38 청춘이신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귀하신 분이군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례지만 어떻게 나이가 같으신가요? 37입니다. 37이세요. 혹시 어떻게 아기는 아직 미혼이세요? 네, 그럼 긴급 구원을 해야겠네요. 여기 혹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시면 끝나고 잠깐 나와주시기 저 바랍니다. 20대가 됐습니다. 네? 20대가 좋다고요? 네, 내려가세요. 네, 우리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좀 자기소개를 짧게 좀 해주시죠. 저는 12회인가? 네. 작년 10월에 발표했고요. 네네. 네, 서울에서 왔고 이름이 김진섭입니다. 김진섭. 네, 환영합니다.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아직
저는 40대 결혼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을 칩니다. 인생을 80세까지 봤을 때 40에 결혼하면 절반이나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사람이 빨리 늦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슬프지만 공감합니다. 네.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폭삭폭삭,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들을까봐, 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잠깐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밝은 모습, 우렁찬 아이의 소리가 곁들여서 좋았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 제가 선물을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나가실 때 우리 최경훈 선생님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아마 작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네.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너무나 좋은 발표해주신 우리 노신아 선생님과 앞에 나오셔서 또 발표해주신 우리 김진서 선생님께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